저는 회사에 다니면서 첫 창업을 했는데요. 1년 만에 4개 매장을 오픈했고요. 그 이후에는 6개 매장까지 늘리고 나서야 퇴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같이 회사에서 퇴근하면 바로 매장으로 출근을 했고요. 매장이 24시간 운영이다 보니까 어떤 날은 밤새 일하고 다시 회사로 출근을 하기도 했습니다. 10년 전 일이지만 제가 아직까지도 너무 서러웠던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어느 날 제가 퇴근을 하고 모처럼 집에 일찍 들어온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9시 매장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당시에 매장에서 전화가 온다는 것은 분명히 안 좋은 사건이 터졌다는 걸 의미했거든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딱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야간 직원분이 갑자기 아파서 못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급하게 매장으로 갔죠. 근데 거기가 차 댈 때가 마땅치가 않았어요. 제가 급한 마음에 차를 골목길에 대충 대고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새 매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날따라 손님이 2팀밖에 안 오시더라고요. 한 5만 원 팔았나? 진짜 현타 왔죠. 그렇게 12시간 일을 하고 나왔는데 어메, 제 차를 견인해 갔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타고 가서 견인비랑 과태료 내고 차를 찾아왔는데 한 15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에라이, 밤새 5만 원 팔고 15만 원을 버리고 앉아있으니 그냥 나가 되져라,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서러웠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사무칩니다. 이렇게 고생스러웠던 시간을 꽤나 보냈는데요. 한 2년 정도는 나 죽었다 생각하고 뭐든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뚝심 있게 매장을 늘려나가서 어느 순간 매장이 6개가 되니까요, 오히려 시간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때는 완벽하게 오토 운영이 돼가지고 매장에 갈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회사도 계속 다녔어요. 당시에 제가 월급을 300만 원 받았는데요. 사실 별 의미 없는 돈이었지만 제가 회사를 안 다니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시간 죽이는 용도로 회사에 다녔던 거죠. 제가 사실 퇴사하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한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업이 잘 되니까 회사 다니는 게 너무 편해진 거예요. 언제든지 그만둬도 된다는 전제가 깔리니까 스트레스를 하나도 안 받더라고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승진해서 한 번 떨어지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막 한 달 동안 이 더러운 회사 내가 계속 다니다 봐라, 막 그런 분노에 휩싸였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승진해서 매번 떨어져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승진 떨어졌다고 좌절하는 동료들을 보면서 뭐 저런 별것도 아닌 일에 상처를 받지, 이런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가면은 할 일이 없었어요. 주말에는 더 할 일이 없었고요. 그렇다고 놀 수 있나요? 열심히 일은 하긴 해야 되니까 저는 항상 이 남는 시간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는 게 그게 일이었습니다. 딱히 할 일이 없으니까 그때 책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한 달에 한 15권씩은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더 이상 직장에 다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월급 300만 원을 위해서 내가 주 40시간을 쓴다는 게 사업적인 관점에서는 명확하게 잘못된 거였으니까요. 근데 회사에 안 다니면 일과 시간에 제가 할 일이 없으니까 뭔가 주기적으로 해야 할 일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뭘 하지? 고민하다가 그때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벌써 5년 전 일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좀 바빠지면서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야 됐는데요. 나중에 또 적응되니까 충분히 할만 하더라고요. 제 성격상 그냥 그렇게 쭉 회사 다니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거든요. 하지만 사업을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토 매장을 많을 때는 10개까지 운영을 했는데요. 그래도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전수 창업 사업도 시작을 했고 40개의 전수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도 시작을 해서 지금 30개 매장을 운영 중이고요. 지금은 또 브랜드 기획과 컨설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좀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개의 매장을 운영하면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오토 매장 여러 개 운영하는 거, 그 방법 자체는 정말 쉬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오늘 다 알려드릴게요. 물론 그거를 현실에서 하나씩 구현해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쨌든 방법 자체는 쉬우니까 일단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핵심부터 시작할게요. 일단 내 몸뚱이를 대신할 사람, 총괄 관리자 한 명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현장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꼭 필요한 존재가 총괄 관리자예요. 오토 운영 하다 보면 꼭 땜빵할 일이 생기거든요. 이때마다 사장이 다 나갔다 보면 끝도 없어요. 땜빵만 하다가 일 다 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만 관리자가 땜빵을 나가는 역할을 하고요. 기본적인 관리자의 역할은 사장 대신 매장의 QSC를 점검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매장의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거나, 해결이 안 되면 직원들을 위로해 주거나, 위로가 안 되면 현장의 불만을 들어주고 공감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가 됐든 제가 시간을 들여야 하는 일 중에 남이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다 관리자에게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총괄 관리자도 급여를 줘야 되잖아요. 한
한 400만 원은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급여가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수익이 먼저 나야지 완전한 오토 운영이 가능한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일단은 사장이 몸으로 떼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점장이거든요. 사실 점장 한 명만 제대로 뽑아 넣으면 해당 지점의 운영은 걱정이 없어요. 제가 지금 프랜차이즈 순댓국집이 하나는 2년 넘게 한 번도 안 간 매장도 있습니다. 거기가 2017년에 오픈한 매장인데 운영이 너무 완벽해서 월 1,000만 원씩 꾸준히 벌고 있어요. 다만 개인 브랜드는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매장에 가서 점장과 미팅을 하고요. 저는 전체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그러면 점장이 착실하게 수행을 해줍니다. 잘하는 점장은 인테리어 개선이나 메뉴 개발까지 직접 다 하기도 해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괴리감이 느껴질 거예요. 그런 점장을 어떻게 뽑아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구인난도 심하고 사람 구해봤자 얼마 일하지도 않고 다 그만두는걸요? 이런 생각이 지금 드시잖아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도 참 쉽습니다. 직원이 일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보상을 해주면 돼요. 저는 얼마 전에 점장에게 집을 사라고 보너스 4천만 원을 줬습니다.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이게 되게 흔한 일이에요. 저는 직원의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1,000만 원을 준 적도 있고요. 관리자에게 1,000만 원짜리 차를 사준 적도 있어요. 어제는 우리 관리자와 점장이 재테크 공부를 좀 했으면 해가지고 비트코인 100만 원어치씩 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집 사라고 보너스 4천만 원을 주는 사장과 급여만 300만 원을 주는 사장, 이 두 사장의 직원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아니 어떻게 4천만 원씩이나 줘요? 저는 돈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렇죠. 뭐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토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치거든요. 좋은 직원이 있어야 오토 매장이 돌아가는데 좋은 직원을 곁에 두기 위해서는 높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높은 비용을 지불할 수 없으면 오토 매장이 안 돌아가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내가 오토 매장을 돌리고 싶다면 먼저 돈을 잘 벌어야 돼요. 이거를 사람들은 대부분 거꾸로 생각합니다. 다들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오토 매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돈이 잘 벌리니까 그 다음에 오토 매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토 매장을 돌릴 수 있는 건요, 직원들에게 1,000만 원, 2,000만 원쯤은 쉽게 줄 수 있을 정도의 사업적 성과를 내고 있어서요. 저는 지금 그 정도 상황이 안 되는걸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우선은 장사부터 잘 하셔야 돼요. 장사 열심히 해서 1호점에서 월 1,000만 원 벌고 2호점 오픈해서 또 월 1,000만 원 벌고 그 돈 열심히 모아서 3호점 창업, 그 3호점에서는 월 2,000만 원씩 벌고 이렇게 총 4,000만 원을 벌면 여기에서 직원들에게 1,000만 원, 2,000만 원씩 보너스로 주는 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뭐 너무 먼 나라 얘기 같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좀 더 손에 잡히는 얘기를 해볼게요. 너무 큰 돈을 한 번에 주지는 못하니까 점장에게 지분을 주는 건 어떤가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지분 주는 게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해도 됩니다. 지분이든 보너스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 사업장에서 얼마나 많은 수익이 나오는지가 문제입니다. 결국 사업이 잘 돼서 돈이 벌리면 직원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선순환 구조로 갈 것이고요. 사업이 안 돼서 돈이 없으면 직원에게 돈을 못 주면서 악순환 구조로 갈 거예요. 여기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매장 하나도 장사가 잘 안 되는걸요? 그러면은 장사부터 잘 되게 해야죠. 매장 하나도 잘 안 되면 사실 오토 매장 돌리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이거죠. 저는 지금 매장 하나는 잘 되는데 매장을 늘리지는 못하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냥 닥치고 밀고 나가면 돼요. 직원이 안 뽑힌다, 시간이 없다, 별의별 핑계가 많은데요. 그냥 일을 벌리면 돼요. 지금 당장 2호점 상권 조사하고 점포를 계약하고 오픈을 하세요. 관리자고 점장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2호점, 3호점까지는 어떻게든 내 몸뚱이 하나로 다 커버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정도 추진력은 있어야 사업이 됩니다. 고작 매장 하나 운영하면서 시간이 어떻고 직원이 어떻고 핑계대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모든 사장님들이 힘든 건 다 똑같아요. 여기에서 힘들다고 핑계를 대는 사람과 닥치고 밀고 나가는 사람의 미래에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 힘든 건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문제가 저는 창업할 돈이 없어요. 이 얘기도 많이 하시죠. 이것도 모든 사업가들이 처음엔 다 같은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돈이 남아서 창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1호점이 폭망해서 전재산 7천만 원을 날렸고요. 2호점은 영끌 대출받아서 겨우 창업을 했습니다. 2호점은 다행히 성공을 했어요. 이때
이게 회사에 다니면서 매장 2개를 운영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라고 처음부터 여유가 넘쳤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회사에서 퇴근하면 매장으로 출근하고 매장에서 퇴근하면 다시 회사로 출근하는 걸 반복하는 삶을 살았어요. 24시간 매장이다 보니까 야간에도 자유롭지 못했죠. 이게 왜 이런지 그때 생각해 보니까 제 사업의 규모가 어중간해서 돈도 별로 못 벌고 너무 비효율적인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장을 빠르게 늘려야겠는데 이게 돈이 없었던 거죠. 돈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저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투자 유치만 하러 다녔습니다. 투자 제안서 만들어서 직장 동료들에게도 얘기를 많이 했고요. 친구나 친구의 아버지, 친구의 아버지의 친구까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고 다녔어요. 연락처 하나만 있으면 저는 그냥 탁치고 돌진했습니다. 저는 사실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어했고요. 투자 관련 얘기를 꺼내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체질입니다. 제가 아쉬운 소리를 못 하거든요. 저는 심지어 지금까지 식당에서 김치 추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치킨 무료 쿠폰 10장을 모아도요, 치킨을 공짜로 달라는 말을 못해서 쿠폰을 못 쓰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지만 그때 저는 그냥 길 가는 사람 아무라도 붙잡고 투자 유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내가 당장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살려주세요! 소리치는 게 고민할 일인가요?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나의 행동이 저 행인에게 너무 신뢰가 아닐까? 내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할까요? 아니면 물속에서 소리를 치는 건 좀 힘들 수가 있으니까 소리를 칠지 안 칠지 한번 신중하게 고민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나요? 당연히 한치의 망설이도 없이 살려주세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거 아니에요. 이거는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절실함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저처럼 매장을 빠르게 늘려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방식으로든 동업이나 투자 유치를 많이 합니다. 그게 아니면 내 돈으로 나 혼자 오픈해서 오픈하는 매장마다 초대박을 내면 되죠. 그런데 초대박을 낼 실력은 없고 동업도 싫고 투자 유치도 싫다. 그러면 일단 사업화는 어렵죠. 그런 분은 매장 하나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훗날을 도모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 구독자라면 정신 차리고 빠르게 매장 밖으로 나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반드시 오토 매장 돌리고 반드시 다점포 운영하고 그 이후에 프랜차이즈 사업이든 부동산 사업이든 사업을 쭉쭉 확장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5년 전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생각했던 게 있는데요.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이 장사를 만족스럽게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장사가 만족스러운 세상. 그래서 장사만세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장사가 만족스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은 장사가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만족스러울 것 같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정작 돈을 많이 버는 사장님들은요, 매장에 묶여있지 않은 자유로운 삶을 꿈꿉니다. 여기에서 자유롭다는 게 늦잠 자고 여행 다니고 취미생활 즐기고 이런 자유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자유를 자유로운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장사가 만족스러우려면 반드시 매장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누려야 되는데요.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많이 일해야 할 것이고 남들보다 많은 리스크를 짊어져야 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들이 핑계나 변명을 댈 시간에 나는 닥치고 실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여기까지 제 얘기를 듣고 모든 과정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당장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뭘 해야 할지 배우는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저는 사실 돈 내고 교육을 받아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투자 유치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친구의 아버지나 친구의 아버지의 친구까지도 다 만나고 다녔는데 이때 그냥 아무나 만났던 건 아니고요. 장사나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을 수소문해가지고 그분들을 만나고 다녔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사업하는 방법도 배우고 인맥도 쌓고 하면서 여건이 되면 투자 얘기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때 제가 배우고 다녔던 것들이 지금까지도 사업을 하면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있습니다. 오토 매장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역순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관리자를 써야 한다, 매장을 늘려야 한다, 보상을 많이 해줘야 한다, 장사를 잘 되게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배워야 한다. 여기에서 사업화를 못하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5단계 과정 중에서 뭐 하나라도 여건이 안 되면 안 해요. 시간이 되면 한다, 직원이 구해주면 하겠다, 돈이 되면 하겠다, 지금은 이런 여건이 안 되니까 못한다, 본인들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여건이 안 되니까 다 못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하는 사람들은 그냥 한다고요. 차이가 나는 건 상황이 아니라 절박함입니다. 제가 회사 다니면서 매장을 6개 운영하고 또 유튜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상황이
딱딱 맞아 떨어져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그냥 너무 절박하니까 무조건 다 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도 사업을 위해 할 게 있으면 물에 빠진 심정으로다가 절실한 마음으로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당장 해버리세요. 여건이 될 때까지 기다려봤자 내가 원하는 그 상황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절실한 마음은 갖춰져 있는데 내가 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아직 고민인 분이 있다면 제가 아는 장사만세 아카데미에서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장사만세 아카데미에서는 장사 잘하는 방법부터 사업화하는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냥 전체적인 방향을 알려드리는 수준이 아니고요. 아카데미 하는 6주 기간 동안 제가 수강생 한 분 한 분하고 다 친해져서 그분들의 상황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합니다. 제가 수강생의 매장에 직접 가보기도 하고요. 수업 시간 제한 없이 수강생의 사업 방향이 완전히 잡힐 때까지 끝장 상담을 합니다. 고민이 해결되지 않으면 제가 집에 보내드리질 않아요. 그냥 이렇게 유튜브만 보는 것과 저와 6주 동안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차이가 크거든요. 여러분이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꼭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 고정 댓글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